삶의 질은 습관의 질에 의해 완성된다. 만약 누군가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갖췄기 때문이다. 나는 습관을 바꾸는데 30일이 걸린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30일이라는 시간의 건너편에는 당신이 인생에서 늘 원했던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당신이 기다리고 있다. 이보다 더 흥분되는 일이 과연 있을까?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5권의 책을 참고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권의 책은 생각의 비밀, 절제의 성공학, 소식주의자, 미라클 모닝, 아침형 인간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를 2번 만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조카딸에게 애인이 생겼다. 그래서 어떤 남자인지 궁금해서 물었다. 책은 좀 보는 것 같니? 아닌 것 같아 이모부. 약속 시간 잘 지켜 나오니? 처음엔 그러더니 요즘은 말끝이 흐린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아닐걸. 내겐 딸같은 조카아이라 단박에 아버지 투로 말했다. 갖다 버려. 제네럴 모터스 CEO 데니얼 에커스는 4시 30분에 일어난다. 월트 디즈니 회장도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도 4시 30분이 기상시간이다. 티모시 팀쿡 애플 CEO 역시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난다.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는 5시 30분에 일어난다. 토리 버치 사장 토리 버치와 버진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은 5시 45분에 일어난다. 하루에는 2번의 6시가 있다. 아침 6시와 저녁 6시다. 아침 해가 오를 때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가 해 아래 지배에 들어갈 때의 장엄한 기운을 결코 배울 수 없다. 누구든 일단 성공하고자 한다면, 건강하고자 한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서 해를 맞이하고 해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해를 보지 않고 얻은 모든 재물과 성공은 언젠가 어느 날 바람처럼 사그라진다.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 자수성가한 인물 중에 늦잠을 자며 성공한 인물이 없고 부모 덕에 물려받은 권력이나 재물을 늦잠을 자면서까지 유지한 인물이 없다. 독재자나 탐욕스러운 기업가들마저 아침 해를 무시하고는 그 삶을 지켜낸 인물이 없다. 해는 이 땅 아래 모든 만물을 일으켜 세우고 번성시킨다. 아침 해가 오를 때 그와 함께 운전하고 그와 함께 운동하고 그와 함께 기지개를 펴는 인간들은 성공의 첫 계단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다. 그러한 인물들이 여태껏 세상을 지배해왔고 성공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자신은 부지런하다 생각하면서도 무언가 일이 안 풀리고 건강하지 못하다면 아침에 일어나 해를 맞이한 적이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해는 생명의 근원이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고 행운을 불러올 수 있다. 아버지가 들어오셔도 일어나 앉는 마당에 해님이 나오시는데 방바닥에 등짝을 붙이고 있는 남자친구라니, 하물며 공부도 않고 약속 시간도 잘 안 지키는 남자와의 일생은 어떤 삶으로 연결될지 너무나 뻔하다. 딸들은 남자를 구할 때 앞서 물은 3가지를 명심해야 하고 아들을 가진 부모들은 이 3가지만 가르치면 할 일은 다 한 것이다. 일찍 일어나야 성공 운명이 된다. 질문. 선생님,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성공할 운명으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운이라는 것은 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운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 천지에 기 흐름이 좋으면 세상이 건전해지는 것이고 내 몸에 기 흐름이 좋으면 운명이 반듯해집니다. 해가 뜬 이후에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해가 솟아오를 때의 기운은 성공의 기운이며 그 기운을 받지 못하면 온몸의 기가 제대로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건강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아침에 태양의 기운을 받지 못하면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난 원기가 약해지고 마음도 옳지 못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과 늦게 일어나는 사람의 정신 상태 또한 같을 수 없습니다. 늦잠을 즐기면 평생의 반은 누워서 보내고 나머지 반은
이것저것 먹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소비하게 됩니다. 그런 일에 시간을 다 보내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죽자 살자 일해봤자 무엇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 중에는 밤에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이 다 쓸데없이 밤을 새우는 것입니다. 밤은 음의 시간이라 자야 하는데 깨어있고 태양이 뜬 양의 시간에는 자고 있으니 음양을 부적질하는 셈입니다. 해가 벌써 중천인데 오밤중처럼 잠만 자고 남들이 다 일어나서 일을 할 때야 일어나서 일을 하려니 손에 잡히는 일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럭저럭 아침 시간을 때우고 점심밥을 먹고서야 일을 시작하니 운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면 자연은 응당한 대가를 돌려주는 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의 기운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운명을 개척하는 길입니다. 성공한 운명을 갖고 태어났더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늦잠을 삼가고 일찍 일어나 직업에 전념하는 것이 곧 성공의 길입니다. 질문. 선생님,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가난해진다고 하시는데 저는 기술자라서 밤 늦게까지 일할 때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안 좋은 것인가요? 답변. 밤에 일하려면 불을 켜고 일해야 합니다.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 밤과 같이 불을 밝히고 일을 해야 합니다. 밤에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일 뿐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게 일을 하면 병에 걸립니다. 부귀장수를 누리고 싶다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모든 것이 조용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쾌해지고 좋은 생각만 떠오릅니다. 밤에는 나쁜 생각이 쉽게 떠오르고 아침에는 좋은 생각이 나는 것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기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늦잠은 빈궁단명의 원인입니다. 밤에 일하면 가난해지고 늦게 일어나면 단명한다. 질문. 선생님, 비록 관상이 나쁘더라도 늦잠을 자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운이 차차 좋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는 공인이라서 밤에 주로 일을 하는 까닭에 아침 일찍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답변. 사람이 밤에 일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대흉입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밤에 잠을 잡니다. 이것은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어기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물건을 만드는 공인입니다. 누군가 그대에게 아침 일찍 찾아갈 것이니 아침까지 물건을 만들어 놓으라고 주문했다고 칩시다. 이때 대부분의 공인들은 시간이 부족함을 염려하여 밤에 일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새벽 시간이 있습니다. 남들이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 등불을 밝히고 일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태양의 운행과 맞물리게 되므로 그대의 운과 기가 돌고 돌아서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됩니다. 남들이 자는 시간에 일을 한다는 것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을 나는 평생 보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세상도 조용해서 일의 능률도 오르는 법입니다. 새벽은 태양의 운행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새벽과 손을 잡고 일하는 것은 대자연의 이치에 순종하는 것이므로 대자연이 큰 복을 내릴 것입니다. 아침에 늦잠 자면 가난해지고 일찍 죽게 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직업을 탓하지 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을 꺼려하는 당신을 탓해야 합니다. 밤은 어두워서 음이라 하고 낮은 활발해서 양이라고 합니다. 그대가 양을 택하든 음을 택하든 모두 당신의 몫입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내가 운이 좋았다며 자기를 낮추고 실패하는 사람은 항상 운이 나빴다며 남 탓, 세상 탓을 하는 법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예외되는 경우를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허둥대는 사람은 늦잠 자는 사람이다. 선생님, 아침 일찍 일어나면 운명이 좋아져서 출세 영달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운은 하늘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아침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운명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운은 하늘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그대의 생각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운이란 돌고 도는 것으로 음덕을 쌓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이와 같은 운의 원리를 잘못 해석하려는 사람에게는 절대 운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침 햇빛에는 소양 발달의 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기를 받으면 심기가 스스로 굳건해집니다. 심기가 굳건해지면 운명은 스스로 살아나게 되는 법입니다. 운은 기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운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자는 소양 발달의 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관상이 좋다 하더라도 운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자는 항상 건강하지 못하고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소양 발달의 기가 적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은 햇빛의 힘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늦잠 자는 버릇을 가진 사람은 시간의 7알을 잠으로 소비하고 1알은 음식을 먹는데 소비하며 1알은 유흥을 즐기는데 소비합니다. 남아있는 1알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래 가지고서야 어찌 입신출세할 수 있겠습니까? 늦잠을 자는 사람은 낮에 일을 미루어 쓸데없이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음양의 순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중천에 떠오르는 시간에 죽은 듯 잠을 자고 있는 사람에게 어찌 운이 손을 잡겠습니까? 늦잠을 자는 사람은 하루 종일 허둥대는 법입니다.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이 초조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반나절에 해치우려고 하여 허둥대며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절제하여 소식하는 것을 가장 중히 여기지만 새벽 일찍 일어나 소양 발달의 기를 받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매일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아침을 보내는지가 성공의 등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집중력 있고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아침은 집중력 있고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날들을 만들어낸다. 같은 방식으로 집중력이 결여되고 비생산적이고 평범한 아침은 집중력이 결여되고 비생산적이고 평범한 날들과 평범한 삶의 질로 이어진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미라클 모닝은 간단하기만 한 게 아니라 지극히 즐겁기까지 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별 노력 없이도 실행할 수 있다. 미라클 모닝 실천가들이 수없이 하는 비유가 있다.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게 마치 어릴 적 크리스마스 아침에 일어날 때와 같은 기분이라는 것이다. 그 정도로 기분이 좋다. 만약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흥분해서 일어나던 때의 기억을 되살려보자. 매일매일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상상해보라. 다음은 미라클 모닝이 주는 엄청난 혜택들이다. 매일 더 활기차게 일어나고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와 전략을 갖춘다. 스트레스가 감소한다. 어떤 난관, 역경, 혹은 당신을 저지하는 제한적 사고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는 명료한 사고를 갖춘다. 생산성이 증가하고 당신의 최우선 과제들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다. 감사는 더 많이, 걱정은 더 적게 하게 된다. 금전적인 부를 더 많이 쌓고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두드러지게 증대된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삶을 시작하게 된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삶의 비전대로 살기 시작한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컨디션은 스스로에게 한 암시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수면 시간을 변수로 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 그 결과 8시간을 잤든 9시간을 잤든 내가 몇 시간을 잤는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내 컨디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잠들기 전에 충분한 수면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귀신같이 피곤한 아침을 맞이했다. 반대로 9시간을 자든 4시간을 자든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잠이 든다면 실제로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컨디션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 결국 수면 시간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침의 컨디션을 결정하는 것이다. 아침에 피곤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피곤한 아침을, 아침에 최고의 컨디션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최고의 컨디션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습관. 삶의 질은 습관의 질에 의해 완성된다. 만약 누군가가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갖췄기 때문이다. 만약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에 필요한 습관을 들이는데 실패한 사람인 것이다. 습관이 삶을 완성한다면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은 습관을 통제하는 기술이다. 가능성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습관들을 찾아 실천하고 유지해야 한다. 습관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삶은 습관에 의해 만들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새로운 습관 형성에 걸리는 시간. 나는 나의 개인적인 경험과 내가 함께 일한 수백 명의 코칭 고객들로부터 목격한 실제 결과물을 통해 만약 올바른 전략만 있다면 습관을 바꾸는데 30일이 걸린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우선 새로운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혹은 나쁜 습관을 고치는데 필요한 30일이란 시간을 10일 단위로 쪼개는 것으로 시작한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각 단계마다 각기 다른 감정적 난관과 정신적 걸림돌을 만나게 된다. 11차 거부와 저항. 새로운 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 며칠은 오히려 쉽고 신나기까지 할 수 있지만 그 새로움이 사라지는 순간 새로운 습관이 싫어진다. 힘들기 때문이다. 더 이상 신이 나지 않는다. 몸의 세포들 하나하나가 변화에 저항하고 변화를 거부한다. 알람이 울린다. 벌써 아침이야? 일어나기 싫어. 너무 피곤해. 난 잠이 부족하다고. 그래, 딱 10분만 더 자자. 알람을 꺼버린다. 문제는 이 견디기 힘든 첫 열흘이 그저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 대신 이 느낌이 바로 새로운 습관이 주는 느낌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느낌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새로운 습관이 이렇게 힘들다면 됐어. 이렇게까지 할 가치는 없어. 그 결과 우리 사회의 95%는 실패를 반복한다. 운동을 시작하는 것에, 금연에, 다이어트에, 절약에, 그리고 삶의 질을 개선해줄 다른 습관을 들이려다 쓴 맛만 보고 포기하게 된다. 당신이 다른 95%의 사람들보다 유리한 점이 바로 이것이다. 첫 10일간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10일을 성공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희박한 확률을 깨고 성공할 수 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10일이 결코 소풍 같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것에 저항할 것이다. 때로는 지긋지긋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할 수 있다. 특히 지금부터는 쉬워질 일만 남았으며 그에 대한 보상은 당신 삶을 위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말이다. 21차 절제와 노력. 가장 힘든 열흘을 보낸 뒤에는 상당히 쉬워진 두 번째 10일이 시작된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습관에 익숙해진다. 새로운 습관의 혜택들에 대한 긍정적인 유대와 약간의 자신감도 생겨난다. 11일에서 20일차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불편할 것이며 절제력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 단계에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픈 유혹이 여전할 것이다. 따라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 당신은 이미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편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갔고 곧 멈출 수 없는 상태가 어떤 느낌일지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1차 강화와 유지. 결승점인 마지막 10일에 들어서게 되는 시점에는 거의 모두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 21일이면 새로운 습관을 들일 수 있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만 굳게 신봉하는 것이다. 그들의 말도 부분적으로 옳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정말로 21일이 걸린다. 그러나 3단계에 해당하는 10일은 새로운 습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결정적인 단계다. 마지막 10일은 새로운 습관을 강화하고 그 습관에서 기쁨을 찾는 시간이다. 첫 20일간은 주로 그 습관에서 고통과 불편을 연상했다면 이제는 진전을 이룬 본인을 자랑스럽다고 느끼게 된다. 3단계는 새로운 습관이 정체성의 일부가 되면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다. 그 습관은 당신이 노력하고 있는 것과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것 사이의 공간을 넘어서고 당신은 자신이 그 습관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라고 말하던 존재에서
나는 아침형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한다. 알람 시계를 끔찍해 하던 당신이 이제는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면 신나게 일어나게 된다. 20일간이나 줄곧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제 그 혜택들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에 젖어 스스로를 칭찬하며 이렇게 생각한다. 20일이나 해왔으니 며칠만 쉬지 뭐. 문제는 그 첫 20일은 전 과정 중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라는 것이다. 습관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간을 투자하기 전에 며칠을 쉬어버리면 다시 그 습관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21일에서 30일 차가 그 습관을 진정으로 즐기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간이다. 30일이라는 시간의 건너편에는 당신이 인생에서 늘 원했던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당신이 기다리고 있다. 이보다 더 흥분되는 일이 과연 있을까? 당신을 평범하게 만드는 것들. 룸미러 증후군.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스스로를 한계에 가두는 룸미러가 하나씩 붙어 있다.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해 끊임없이 과거를 재현하고 다시 체험한다. 과거의 나를 지금의 나로 착각하고 과거의 한계에 근거해 지금 내가 가진 가능성을 제한한다. 나는 이를 룸미러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이 룸미러가 우리를 평범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룸미러는 우리의 모든 선택을 필터링한다. 이 거울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 같은 작은 선택뿐만 아니라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 같은 큰 선택을 내릴 때도 과거에 경험한 한계들로 제한선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더 나은 삶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어떻게 다른지 구분할 수 없게 만든다.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 문제는 그 생각의 95%가 전날의 한 생각과 똑같다는 것에서 발생한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이번 달도, 내년에도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게 이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습관처럼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걱정을 어제로부터 오늘로 끌고 온다. 그리고 룸미러로 과거를 끊임없이 확인한다. 예전에도 성취해 본 적이 없어. 계속 실패만 했잖아. 심지어 해본 적도 없는걸? 힘든 일에 부딪혀도 룸미러부터 찾는다. 그래,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런 거지 같은 일은 꼭 나한테만 일어나지. 그냥 포기해버릴 거야.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안도 한다. 과거로부터 벗어나 한계를 초월하고 싶다면 룸미러에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 당신의 삶에는 무한한 가능성만이 존재한다고 믿어야 한다. 나의 과거는 나의 미래와 같지 않다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야 한다. 지금 바로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라. 계속해서 말하다 보면 잠재의식이 긍정과 확신의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이다. 불필요한 한계를 설정하지 마라. 생각보다 더 크게 생각하라. 스스로에게 허락했던 생각의 범위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매일 그것에 집중하고 확인하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에 스스로를 길들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나아가면 된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당신은 실패할 수 없으니까. 오직 배우고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이면 충분하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과거에 내가 있었던 곳의 결과지만 앞으로 가게 되는 곳은 바로 지금부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선택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머릿말, 아침형 인간으로의 변화는 삶의 변화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이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아침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하루를 지배할 수 있고 하루를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할 수 있다. 성공은 아침에 좌우된다. 필자가 이 책을 통해 약속하는 4가지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와 정신이 조화로운 하루. 에너지가 충만한 하루를 갖게 된다. 아침을 늦게 시작하는 사람. 아침을 불쾌한 마음과 무기력한 몸으로 시작하는 사람에게 그날 하루는 버려진 하루와 같다. 반면
자연의 아침을 호흡하며 상쾌하게 출발하는 하루는 벌써 성공을 예약한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 생활에 여유를 갖게 되면서도 목표하는 성과를 달성하게 한다. 여유란 단순한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아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모든 일에 여유가 생긴다. 여유를 가지고 대하는 모든 일은 순리대로 풀리기 마련이다. 다급하고 여유 없는 자세로 대하는 일들은 대개 잘 풀리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그 비밀도 아침에 있다. 셋째, 세상과 자기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아침과 저녁, 밤 시간에 따라 사람의 심신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 주로 밤늦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감성적이고 비관적이며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인다. 반면 이른 아침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은 이성적이고 적극적이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아침형 생활을 지속하면 긍정적인 생활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넷째, 건강한 삶, 장수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면서 장수하는 삶은 누구나 꿈꾸는 것이다. 건강, 장수하는 노인들 가운데 야행성 인간은 찾아보기 어렵다. 나이 들어 잠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젊어서부터 생활 습관이 그랬던 것으로 밝혀진 조사가 많다. 젊은 시절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해서 어느 정도 부와 명예를 쌓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중년 이후 갑자기 사망하거나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공을 이루고 건강도 지키면서 장수하는 사람들은 설령 많은 시간을 일에 쏟아부었다 해도 규칙적인 아침 생활을 지속해온 사람들이다. 아침형 생활은 습관이다. 대부분 아침에 유용하다는 것. 이른 아침에 시작해서 해가 지기 전에 하루 일과를 끝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아주 단순할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 하지만 몸에 배인 습관은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 책은 100일 동안의 변화를 주문한다. 100일이라는 시간은 어떤 변화 노력이 인간의 몸에 완전히 장착함으로써 이후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습관처럼 이루어지기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다. 인간의 몸이 자연 상태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시간인 것이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다. 100일을 짧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고 길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간만큼은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때는 몸이 알아서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100일은 긴 시간일 수 있지만 분명한 약속의 시간이기도 하다. 아침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공도 건강도 없다. 사람에게는 일정한 여유가 필요하다. 여유란 단지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업무를 대하는 자세에 여유가 있으면 성공 확률도 높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우선 침착해진다. 제반 상황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회의나 중요한 거래 상담에 여유가 없으면 초조함과 오판으로 인해 큰 실패를 맛보기 쉽다. 하루의 여유는 건강한 아침에서 비롯된다. 덜 깬 정신으로 허둥지둥 시작하는 사람의 하루와 자연의 여명과 더불어 눈을 떠 하루를 계획하고 아침밥도 제대로 챙겨 먹고 한산한 지하철이나 도로를 달려 상쾌하게 출근하는 사람의 하루는 천양지차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침이든 저녁이든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되지 꼭 이른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침과 낮 시간, 저녁 시간은 분명히 다르다. 아침 시간은 이성적인 기운이 넘치는데 반해 저녁이나 밤 시간은 감성적인 기운이 더 세다. 물론 직업적인 특성상 밤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그런 경우라면 규칙적인 하루를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는 최선일 것이다.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 것이 좋은가? 그렇다면 이제 독자들은
궁금해할 것이다. 대체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지, 또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올바른지, 이에 대한 답을 얻자면 먼저 밤부터 아침까지의 시간들이 우리 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시간에 따른 우리 몸의 변화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약간씩 견해가 차이가 있다. 하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선에서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논리가 가능하다. 먼저 오전 5시에 대해 알아보자. 사람의 맥박은 오전 5시에 가장 빨라진다고 한다. 이는 외부의 기온, 습도, 기압의 상태가 가장 불안정한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자고 있는 동안에도 몸의 외부의 자극에 대해 반응한다. 맥박이 빨라진다는 것은 다름 아닌 불안정한 외부로부터 자극에 대한 방어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래 자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는 상식이다. 그렇다면 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이왕이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몸을 둘러싼 환경이 가장 불안정하고 이에 따라 사람의 맥박이 가장 빨라지는 시간인 오전 5시는 깊은 잠을 자기에 적당한 시간은 아닌 셈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오전 5시는 잠들어 있기보다 깨어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즉, 기상시각을 오전 5시로 정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잠드는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 보통 가장 적당한 수면 시간은 8시간 정도라고 보는 게 통설이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적으로 느낀 바도 그렇다. 그렇다면 오전 5시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후 9시에 잠들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 리듬을 볼 때 오후 9시에 잠드는 것은 다소 무리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해결 방안은 8시간 수면이라는 통설에 대해 단순히 양적 시간이 아닌 질적인 문제로 접근해 보는 데서 찾을 수 있다. 8시간이라는 숫자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때의 8시간은 시간대에 따른 수면의 효율과는 무관하게 어느 시간대에 잠들더라도 8시간 정도면 충분한 휴식이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대와 그렇지 않은 시간대의 수면 시간을 똑같이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같은 8시간이라 해도 오후 10시, 오전 6시 사이의 수면보다 오후 9시, 오전 5시 사이의 수면이 훨씬 알찬 수면인 것이다. 오전 5시의 수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상 시간을 오전 5시로 하면 반드시 8시간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수면을 할 수 있다. 수면 효율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 오전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6시간만 자더라도 다른 시간대의 8시간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오후 11시에 잠들어도 무방하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오후 11시에서 오전 5시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2시간을 번 셈이다. 아침 5시에 일어나면 4시간이 이익. 시간대와 신체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면서 11시와 5시 수면 효과에 대해 살펴보자. 사람은 체온이 낮을 때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체온은 오후 2시경에 최고점에 달하고 반대로 한밤중인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에 최저가 된다. 그리고 4시경부터는 다시 체온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오전 2시부터 4시는 가장 숙면하기 좋은 시간대이다. 결국 이 시간에는 다른 무엇을 하는 것보다 잠을 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같은 체온이라 해도 체온이 내려가는 오후 11시에서 오전 1시는 잠이 깊이 들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체온이 올라가는 오전 5시에서 6시는 잠이 얕아지는 조건이 된다. 따라서 체온이 최저점으로 향하는 오후 11시 전후에 잠들어서 체온이 상승 곡선에 접어든 오전 5시에 일어나는 것이 24시간 중 가장 효율적인 수면 시간인 셈이다. 잠이 깬 5시부터 1시간가량이 지난 오전 6시부터 8시까지는 두뇌가 가장 명석해지는 시간이다. 이때의 집중력이나 판단력은 낮 시간의 3배에 달한다. 이 시간 중에서 1시간만 공부나 업무를 위해 쓴다 해도
낮에 3시간과 맞먹는다. 앞서 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정하면서 2시간을 벌었던 것을 상기하면 아침 5시 일어나는 것은 남들보다 4시간을 더 버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듯 아침 시간은 인간에게 보배와 같은 것이다. 그 보배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인생이 달라진다. 야행성 인간에서 아침형 인간으로 변한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시간에 쫓기는 삶에서 시간을 지배하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루는 24시간 이상 주어지지 않고 인생 또한 유한하다. 따라서 아침을 지배하는 사람은 하루를 지배할 수 있고 그 하루하루 지배하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수 있다. 인생을 지배하는 사람은 자신이 인생을 통해 얻고자 했던 가치를 얻게 될 것이다. 아침 1시간은 낮에 3시간이다. 일찍 일어나면 3가지가 득. 흔히 일찍 일어나면 3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들 한다. 첫째, 건강해지고, 둘째, 부유해지고, 셋째, 현명해진다. 다케우치 교수는 오전 5시부터 8시까지를 시간을 버는 시간이라고 표현한다. 뇌세포가 활성화되는 이른 아침의 1시간은 낮이나 밤의 3시간과 맞먹는다. 따라서 하루는 누구에게나 24시간이지만 이른 아침의 시간만 잘 활용하면 30시간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아침형 인간이 될 것인가? 변화의 기회를 잡아라. 깨달았을 때야말로 변화의 찬스. 변화하기 위해서는 초심이 중요하다. 그것은 반드시 어떤 계기를 통해 나타난다. 아침형 인간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한결같지만 그 계기는 참으로 다양하다. 앞에서 소개된 사람들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바로 그 계기의 활용이 중요하다. 그 계기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절박함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은 바로 자신의 절박함이다. 하지만 실행하다가 보면 시작할 때의 절박함보다는 실행 과정의 고생이 더 크게 좌우된다. 그러면 결국 실패한다.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낄 때 그 깨달음 속에 숨은 절박함을 가슴에 깊이 박아야 한다. 그것으로 변화가 시작된다. 잊지 마시길. 이것이 없으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이것이 강하게 박혀 있다면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가 있다는 것, 심각하다는 것을 언젠가 한 번은 깨닫는다. 그때야말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다. 한 번의 성공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시기이다.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한 번의 성공 경험이 필요하다. 그 한 번의 경험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의 추진 로켓처럼 처음 땅을 박차고 오르는 힘이 된다. 그리고 그 첫 성공의 경험을 자기 스스로에게 확대 과장해서 각인시켜보라. 한 번이라도 일찍 일어나기에 성공한다면 그것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되더라도 자신에게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자. 그것 봐, 되잖아. 나는 결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야. 못할 것이 없어.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기는 어떤가? 이 상쾌함은 정말이지 좋다. 이제 나는 일찍 일어나기를 그만둘 수 없다. 처음 얼마 동안은 일찍 일어남으로써 얻은 아침 시간을 공부나 일에 쓰지 말고 그저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면서 그 시간을 천천히 음미하도록 하자. 이른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일찍 일어나기에 쾌감을 맛보는 것만으로 그 의미는 충분하다. 인간의 뇌는 그 성공의 회로를 확실히 각인한다. 그리고 그 하나의 성공이 다음의 성공을 불러들일 것이다. 피로는 배고픔과 같은 것. 피곤함은 몸의 활동을 둔화시키고 때로는 기분마저 어둡게 만든다. 그러나 피로 그 자체는 병이 아닐 뿐더러 나쁜 것도 아니다. 피로는 어디까지나 생리적인 현상으로 배고픔과 같은 것이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는 사람은 없다. 기분 좋은 피로감이라는 것도 있다. 열심히 일하거나 운동했을 때 느껴지는 나른함, 쾌감 같은 것을 이르는 말이다. 또한 배가 고파야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듯이 피로해야 깊고 고난 잠을 잘 수 있고
또한 회복했을 때의 기분도 더욱 좋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이든 여가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피로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기분 나쁜 피로감만 느낄 수 있다. 벌떡 일어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선제 공격. 눈을 뜨자마자 주저없이 벌떡 일어나야 한다. 이는 그저 일어나기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상태로 일어날 것인가의 문제다. 호주의 세계적인 신경정신과 의사인 클레어 웍스는 그의 저서 불안의 메커니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신경 증세로 고생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순간은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잠들어 있는 동안 망각의 세계에 있다가 눈을 뜨면 다시 차가운 현실과 직면하게 된다. 이때 순간적으로 오늘 하루에 대한 불안과 거부감이 생긴다. 그 상태로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두운 생각은 그 깊이를 더해간다. 따라서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것은 그러한 우울에 대한 기분 좋은 선제 공격이다. 불안하고 찝찝한 기분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단호하고 적극적인 자기 방어다. 이 선제 공격에 성공하게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점점 즐거워진다. 또 그것은 현실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눈을 뜨면 곧바로 일어나는 행동이 몸과 마음을 묶어주는 최고의 자기 개발인 것이다.